혹시 구독자 여러분들 중 고민과 걱정 없는 삶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을까요? 저는 최근 그동안의 고민과 걱정 모두 떨쳐버린 채로 아주 마음 편히 지내고 있어요. 아마 그 이유를 궁금해들 하실 텐데, 그 이유가 집값이 올라서도 아니고 로또 같은 일확천금 때문도 아니에요. 그 이유는 가족입니다. 누구보다 서로를 밀어주고 끌어주고 아껴주는 우리 가족의 문제가 해결되었거든요. 사실 저희 가족이 이렇게 처음부터 하하호호 웃음이 끊기지 않은 건 아니에요. 딱 한 사람 때문에 늘 마음이 불편했었고, 덕분에 가족 모임 자리가 늘 곤욕스러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걱정거리가 없어졌다 생각하니 마음이 후련하네요. 오늘은 이 행복한 일상이 어떻게 찾아왔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앞에서 설명처럼 저는 최근에야 고민과 걱정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오히려 행복해야 할 어린 시절이야말로 제게는 무엇보다 떠올리기 힘든 기억들 투성이죠. 제 어린 시절 아빠를 기억하면 가장 먼저 술에 대한 기억부터 납니다. 엄마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태어나고 얼마 되지 않아 몸도 추스르지도 않고 아빠가 일을 하러 나간 사이 저를 두고 도망갔다고 해요. 집에 있을 아내와 아이 생각에 집으로 돌아왔던 아빠는 혼자 배가 고파 울고 있는 홀로 덩그러니 남겨진 저를 보고 어쩔 줄 몰라 하셨다고 합니다. 하루아침에 갓난아이를 혼자 챙기게 된 아빠는 아이 밥 주는 법도 몰라 이웃들에게 물어가며 방법을 찾으셔야 했어요. 그 후로 저를 홀로 키우게 되신 아빠는 처음 하는 고생들을 홀로 남들보다 2배로 했을 거예요. 혼자서도 아이 기르며 열심히 살아보시려 했지만 안타깝게도 세상이 잘 도와주시지 않은 탓에 아빠 혼자 감당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던 이유로 술에 의존하시게 되었습니다. 기댈 사람 없이 혼자 버텨내셔야 하셨을 거고, 그래서 제가 유치원을 다니고 있을 때부터 조금씩 드시게 된 술이 결국에는 하루라도 입에 대지 않으면 안 될 정도가 되었습니다. 제 기억에 술을 마시지 않는 아빠는 다정하고 멋있는 분이셨지만 저는 그 모습을 보는 날이 그리 많지 않았어요. 아빠는 대부분 늘 술에 취해 계셨는데 술을 과하게 드신 날에는 허공에 대고 욕과 함께 험한 소리들을 하셨고, 그러다 감정이 격해지면 물건을 집어던지는 폭력적인 모습까지 보여주셨죠. 제가 커가면서도 아빠는 술을 끊지 못하셨고, 저는 그런 아빠를 보며 매일을 불안에 떨며 자랐습니다. 학교를 들어가고 나서 좋았던 건 학교에 있는 동안에는 저도 아빠의 술주정에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였어요. 그렇게 또래 아이들과 달리 저는 학교에 있는 시간을 좋아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선생님들이나 다른 어른들이 하는 말에 귀가 먼저 갔습니다. 누구 하나 공부해야 한다 이끌어주는 사람 없었지만 학교 수업에 열중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것은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이 공부 잘해서 부모님이 좋아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니 저는 제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성적을 잘 받아오면 아빠가 기뻐하시고 술을 먹고 있는 시간보다 다정한 아빠로 더 오래 계시겠지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혼자 열심히 수업을 쫓아가서 학교 내내 학원을 다니고 있는 친구들보다 항상 더 좋은 성적을 받아갔지만 아빠는 제 성적에 별 관심이 없으셨어요. 그렇게 실망을 했던 저는 공부를 해야 하는 다른 이유를 중학교에 들어가 찾게 되었습니다. 중학교를 들어가니 벌써 선생님들은 수능이라는 대입시험을 자주 언급하셨어요. 아마 우리나라 학생들이 겪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보니 그랬겠지만 도대체 6년이나 남은 시험을 가지고 벌써 이야기한다는 게 처음엔 이해가 가지 않았죠. 하지만 금방 그 시험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그 뒤로 저는 아빠를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인생을 개척하기 위해 공부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가장 목표로 꿈꾸었던 대학은 다름 아닌 서울대학교였습니다.
한국에서 최고로 뽑히는 대학인 것도 당연한 이유겠지만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바로 돈이었어요. 아무래도 국립대이다 보니 사립대에 비하면 학비가 훨씬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진학 후 서울대를 목표로 수능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학년에서 최상위층 성적에 목표 대학 기입란에 서울대라는 뚜렷한 목표가 있던 학생인 저를 보시고 담임 선생님이나 진학 선생님들 모두 제게 관심이 많으셨어요. 선생님들은 제가 무슨 학원을 다니는지, 과외를 따로 받는지 궁금해하셨는데 그때마다 학원이나 과외는커녕 남들 다 아는 사교육 없이 홀로 공부하는 저를 보고 하나같이 놀라곤 하셨죠. 게다가 학부모 상담에서도 자식에게 무반응인 저희 아빠의 행동을 보고 선생님들도 제 형편을 어느 정도 가늠하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 덕분인지 저는 선생님들께서 선배 학년의 문제집도 주시고 저에게 응원과 도움되는 말을 해주셔서 학교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남들은 모두 열심히 하겠다는 저를 도와주는데 유일한 가족인 저희 아빠만 자식인 저를 도와주지 않더라고요. 시간이 갈수록 술에 빠져 살던 아빠는 다정다감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매번 폭력적인 모습만 보여주었죠. 야, 조미연! 아버지가 밖에 갔다 왔으면 밥을 차려야지. 뭘 귀에 꽂고 책이나 보고 있어? 공부하고 있었어요. 잠시만요. 밥 차릴게요. 야, 세상이 어느 땐데 개천에서 욕날 생각을 하냐? 너는 밖에 나가 일해서 집에 도움될 생각은 안 하고 가지도 못할 대학 간다고 돈만 축내는 게 뭐냐? 나가면 네 또래 애들이 주유소 음식점마다 일을 하고 있는데. 아빠, 저 대학 갈 수 있어요. 도와주시지 못하면 뭐라고는 하지 마세요. 뭐? 이게 지 엄마 닮아가나? 어디 아빠 앞에서 말대꾸를 해? 그런 소동이 나면 아빠는 화가 나셔서 저 대신 제 책들을 찍곤 하셨습니다. 아마 아빠는 제가 분수에 맞지 않게 대학을 꿈꾸기보다는 저와 형편이 비슷한 다른 아이들처럼 밖으로 나가서 일찍이 돈을 벌기 원하셨나봐요. 그것도 아마 가난을 벗어나는 다른 방법일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저는 좀 더 멀리 보고 꼭 좋은 대학을 나와서 제가 꿈꾸는 직업을 가지고 그걸로 성공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친구들은 싫어하는 학교에 있는 시간들이 훨씬 좋았습니다. 당시에 우등반이라고 성적이 좋은 학생들만 뽑아 정규 수업 이외에 보충 수업을 받을 수 있었고 야자까지 하니 집에서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에게는 오히려 집안의 신경을 끄고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더 좋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빠 잔소리를 피해 열심히 공부했고 그 결과 서울대학교는 떨어졌지만 상위권 사립대와 서울에 있는 국립대를 붙었어요. 저는 무엇보다 기쁜 그 소식을 유일한 제 가족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합격 소식은 아빠도 기뻐하실 줄 알았거든요. 아빠, 저 원서 낸 거 결과 나왔어요. 서울대는 떨어졌는데 나머지 대학 둘 다 붙었어요. 조미연, 너 대학 등록금 내줄 돈 없어? 지금까지 아버지가 한 말을 얼마나 가짠게 여겼길래 내가 귀에 먼지가 쌓일 정도로 얘기했는데 무시를 하냐? 내가 대학 같은 거 다닐 생각하지 말고 일이나 하라고 했지. 그래도 아빠, 하나는 등록금이 엄청 저렴해요. 첫 학기만 등록해주시면 나머지는 대학 다니면서 아르바이트해서 제가 해결할게요. 제발요. 헛소리 하지 말고 가서 소주나 사와. 밥맛 떨어지는 소리 하지 말고. 다른 집들은 아무리 없는 집이라도 축하해줄 대학 합격 소식을 아빠는 마치 남의 얘기 듣는 것 마냥 무시하며 제 꿈을 짓밟으셨습니다. 저는 그런 아빠가 밉고 이해되지 않았어요. 자신은 인생이 풀리지 않아도 자식의 미래를 위해 도와줄 수 있을 텐데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지. 결국은 저는 한 학기 학비가 없어서 대학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입학하고 바로 휴학을 하여
등록금을 벌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결국 사립대는 포기해야 했고 다른 국립대는 아무래도 제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아르바이트와 공부를 병행하면서 재수를 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결국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니 제가 스스로 노력해 해결하면 되는 것이었고 그 길이 제가 생각한 유일한 방법이었죠. 생각은 쉽게 했지만 막상 하고 보니 말처럼 쉽지 않았어요. 공부만 하기에도 빠듯할 시간에 일하면서 공부까지 한다는 게 정신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엄청나게 힘들었거든요. 처음엔 저도 정신력으로 버텨 늦게까지 공부를 했지만 점점 힘들어진 저는 일하고 돌아와 체력을 보충하는 데 바빴어요. 이러다가 제가 생각하는 대학교는 턱도 없을 것 같았죠. 저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매번 마음을 다잡으며 커피에 에너지 음료까지 마셔가며 피곤한 몸을 일으켜 세워 공부를 해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본 수능에서 이전보다는 성적이 좀 떨어졌지만 그래도 제가 원하는 대학에 붙을 수 있었어요. 재수를 하는 동안 아르바이트로 번 돈은 등록금을 내고도 남을 정도로 충분했고 저는 그제서야 들뜬 마음으로 앞으로 펼쳐질 대학 생활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제게 돈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아빠가 저에게 그 돈을 내놓으라고 하더군요. 야, 미연아, 너 돈 가지고 있는 거 있지? 그거 아버지 좀 빌려줘라. 아빠, 무슨 말이에요? 저 그거 대학 등록금이에요. 절대 안 돼요. 야, 그 돈 없으면 너 이 집에 있지도 못해. 야, 아버지 지금 감옥 가게 생겼다고. 아버지가 감옥 들어가면 너는 뭐 무사할 거라 생각해? 다 같이 인생 꼬이기 싫으면 잘 생각해. 아버지는 제가 힘들게 일과 공부를 병행하고 있을 때 지방을 돌아다니며 막노동을 하고 있었어요. 다 같이 생활하는 숙소에서 싸움이 났고 술 기운에 상대방을 두들겨 팼었나 봅니다. 결국 피해를 입은 상대방이 합의한 금액을 주지 않으면 선처하지 않는다 했고 이전에도 술로 인해 작은 폭행 시비가 있었던 아빠는 정말로 이번에 감옥을 가게 될 상황이었어요. 결국 저는 그때 제 인생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꼬여있는 제 인생이 제가 노력한다고 해서 쉽게 풀어지지 않는구나. 아빠 말처럼 개천에서 용은 날 수 없고 다들 정해진 길로 가야만 하는구나 싶었어요. 저에게 해준 건 하나 없는 아빠지만 그렇다고 차마 감옥을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전 그동안 등록금과 생활비로 모아놨던 제 피 같은 돈을 모두 합의금으로 내주었어요. 그리고 전 그날 이후로 집을 떠났습니다. 어차피 집에 붙어있을 이유도 없었고 그 일로 아빠가 지긋지긋해진 저는 더 이상 아빠에게 시달리기 싫었어요. 그렇게 저는 집을 나와 카페 일과 영화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카페나 영화관은 아무래도 제 또래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보니 손님으로 방문한 다른 사람들을 보며 제 모습과 많이 비교가 되었죠. 다들 자신의 인생을 즐기고 있는 듯한 그 사람들을 보니 인생을 포기하고 일하고 있는 제가 무척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목적 없이 아르바이트와 집만 왔다 갔다 하는 제가 마치 죽은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원래 내가 꿈꾸었던 삶이 무엇인지도 생각이 나지 않을 지경이 되자 저는 순간 제가 잘못 살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겨우 21살밖에 안 된 내가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해보면 언젠간 나도 평범한 사람들 속에 자연스레 섞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그때 안정적인 공무원 시험이 눈에 띄었죠.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한참 공무원 열풍이 불기 시작할 때라 공무원 시험의 경쟁률은 상당히 높았어요. 하지만 의자에 엉덩이 붙어있는 것만큼은 자신 있는 제가 가장 잘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 시험이었습니다. 저는 그날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했고 그에 필요한 자격증 시험도 동시에 준비하면서 일까지 하는 정말 바쁜 하루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목표가 있어서 예전과는 다르게 살아있다라는 생동감이 느껴졌어요. 다행히도 제가 공부는 누구보다 자신 있어서 그런지
생각보다 빠르게 사회복지 자격증을 따고 공무원에 합격할 수 있었어요. 시험 합격과 동시에 저는 막혀있던 속이 뚫리는 것처럼 시원했습니다. 제대로 된 직업이 생겼으니 앞으로는 혼자서도 잘 살아갈 수 있겠다는 자신감에 찼거든요. 물론 어린 나이에 처음 해보는 사회생활이 녹록하진 않았지만 일은 생각보다 저와 잘 맞았습니다. 적은 월급에 많은 업무량에 지칠 수도 있었지만 다들 그런 것처럼 출근 시간에 같이 출근하고 점심 식사를 먹고 퇴근하는 그런 쳇바퀴 같은 삶이 저는 오히려 평범한 사람이 된 것 같아서 좋았어요. 매일 미래도 없이 하루를 걱정해야 했던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이었죠. 게다가 저에게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는 사람이 생겼고 말이에요. 친구 소개로 만나게 된 그 사람의 이름은 박창선이었어요. 고등학교 동창이 저와 비슷한 성향이라며 그 사람 사진을 보여주었죠. 평소에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주변 평가도 좋다고 하는 그 남자에게 저도 자연히 관심이 갔어요. 그 사람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에 친구에게 소개를 해달라 했습니다. 서글서글한 인상에 딱 봐도 사람 좋아 보이는 창선 씨는 정말 그 나이 때 저런 청년이 있나 싶을 정도로 착한 사람이었어요. 하고 있는 봉사활동과 후원을 하는 곳만 해도 10곳이 넘었고 무엇보다 그 일들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도 진심을 보이더라고요. 첫 만남에 봉사활동 외에도 다른 여러 공통점을 찾은 우리는 첫날부터 서로에게 너무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불우한 어린 시절 때문인지 가정적이고 다정다감한 남자가 이상형인 제게는 창선 씨만큼 더 좋은 남자는 없었어요. 그리고 모든 하는 일에 열중하는 모습에 창선 씨를 알게 되면서 저는 바로 이 남자다 싶었고 용기를 낸 제가 먼저 창선 씨에게 사귀자고 말했습니다. 이미 서로의 마음을 알고 있던 터라 누구든 서로 말해주기만 바라고 있었는데 제가 먼저 선수를 친 거죠. 평범하게 사는 게 소원이던 저는 창선 씨와 만나는 내내 제가 특별해진 것만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만나면서도 짜증 한번 내지 않는 창선 씨를 보면서 항상 감사했고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도 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깊어진 사랑에 헤어질 자신도 없었고 그렇다고 우리의 인연을 거기서 더 진전시킬 수도 없었어요. 결혼은 집안 간의 일이라는데 불우한 제 가정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아무래도 화목하게 지내는 것 같은 창선 씨의 집과는 비교할 수가 없었죠. 저 혼자 나 몰래 속 끓이고 있는 사이 창선 씨가 먼저 제게 결혼을 해달라며 프로포즈를 했어요. 준비가 덜 되었다며 얼버무리는 제 대답에 창선 씨는 프로포즈를 거부하는 이유를 자신에게 찾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미안했던 저는 결국 그동안 창선 씨에게 하지 못했던 제 불우한 가정사를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엄마는 내가 태어나고 얼마 되지 않아 도망가 버렸고 아빠는 술주정뱅이야. 그리고 태어나서 한 번도 아빠에게도 도움 받아본 적 없이 자랐어. 내가 대학을 못 간 것도 아빠가 등록금을 뺏어갔기 때문이고 지금도 언제 내 발목 잡을지 몰라. 우리 사랑에 빠져서 현실 모르는 애들도 아니잖아. 드라마도 아니고. 결혼은 서로 비슷한 사람끼리 하는 건데 내 처지는 창선 씨와 비교할 수 없어. 지금까지 내 욕심에 창선 씨를 붙잡고 있던 거지. 창선 씨는 분명 나보다 좋은 여자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미안해. 나 용서하지 말고 좋은 사람 만나. 무슨 말이야 미연아. 왜 너 혼자 단정 짓고 결론 내? 누가 누굴 붙잡고 있다는 거야. 네가 놓아주면 내가 떠나기라도 할 것 같아? 네 말대로 우리 어린아이도 아니고 우리 스스로 행복한 미래를 만들 수 있어. 네가 그런다고 해도 내 마음 변하지 않아. 그리고 우리 집에서도 그런 건 문제 삼지 않아. 미연이 네가 나를 사랑하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그런 걱정하지 말고 제발 다시 생각해봐. 창선 씨 말처럼
제가 스스로를 단정짓고 결론까지 내 상상해왔습니다. 아니 사실 저는 그때까지 그런 생각밖에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제 고백에 모든 걸 이해해주는 창선 씨의 말에 눈물이 터져 나왔고 창선 씨를 믿고 따라가기로 했죠. 결혼을 약속하게 되고 제가 시어머니가 되실 창선 씨 어머님을 뵙는 날이 찾아왔어요. 처음으로 시어머니 될 분을 만난다고 하니 마음이 쉽사리 진정되지 않았어요. 잘 보이려는 마음에 준비만 몇 시간을 하고 찾아가게 되었죠. 창선 씨가 누구를 닮아 좋은 성품을 가졌는지 했는데 어머님을 뵙고 한 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조미연이라고 합니다. 네가 미연이구나. 우리 창선이가 부끄러워서 그런지 실물보다 설명을 너무 대충 했네. 듣는 것보다 너무 이쁘네. 긴장하지 말고 얼른 들어와. 우리 미연이 아침부터 준비한다고 배고프겠다. 밥 먼저 먹자. 어머님 댁을 들어와 밥을 먹는 내내 어머님은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칭찬만 해주셨어요. 미연이 온다고 좋아할 만한 걸로 요리를 했는데 입에 맞을는지 모르겠네.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어머님. 정말 맛있었어요. 긴장해서 밥이 입으로 들어갔는지 코로 들어갔는지도 모를 텐데 다음엔 더 맛있게 해서 기다릴 테니까 이제는 친정 온다고 생각하고 마음 편히 오렴. 네, 그럴게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농담이 아니라 아무리 편하게 한다고 친정엄마만 하겠냐만 그래도 정말 편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나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창선이한테 대충 이야긴 들었어. 어려서 어머님 품에 어리광도 못 부렸다며. 미연이 네가 그동안 고생이 참 많았겠다. 결혼을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미연이 너랑 창선이가 하는 건데 미연이 너에게 얽힌 사연이 뭐가 중요하겠니? 나도 어미로서 창선이랑 미연이 네가 행복하게 지내는 걸 보면 끝이지. 고맙다, 미연아. 창선이한테 나한테 와줘서. 결혼 전부터 걱정하던 일이었고 전부터 많이 들어온 고부관계였는데 저희 어머님께서는 창선 씨보다 더 넓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었어요. 항상 저를 딸같이 생각해 주시는 그 마음에 안 그래도 엄마의 따뜻한 정 한번 느껴보지 못했던 저에게 참 많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가 정말 친정엄마같이 느껴졌고 어머님 말씀처럼 엄마에게 효도한다고 생각하고 성심껏 어머니를 모셨죠. 그리고 또 다른 가족인 서방님네와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보다 일찍 결혼을 한 서방님께서는 굉장한